길을 헤맨 적이 있나요? 짙은 어둠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한 적이 있나요?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아득한 현실을 맞은 적이 있나요? 낯선 길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지도와 내비게이션이죠.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섰다가는 자칫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일 테죠. 그런데 삶의 길은 지상의 길보다 훨씬 멀고 복잡합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더구나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초행입니다. 2번 살아가는 경험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기를 바라는 책 읽어주는 여자 사랑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을 성공으로 안내할 영웅들의 감동 스토리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입니다. 지은이 배영국님, 발행인 최봉규님, 발행처 지상사 청홍. 배영국님은 대구의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셨으며 청주고등학교, 경북대학교를 나와 언론사에 입문하셨습니다. 꽃과 책을 좋아해서 한나절을 꽃에 정신을 팔았고 밥을 굶으며 책을 읽으셨다네요.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 친한 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나침판이 등장합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안내할 거인들이죠. 앞서 삶의 길을 걸어간 그분들은 우리에게 멋진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책을 열어 거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꿈을 꾸어라. 제2장 생각을 바꿔라. 제3장 열정의 불꽃을 피워라. 제4장 인내의 열매는 달다. 제5장 사람을 보라. 제6장 마음을 보라. 제7장 지성이면 감천. 제8장 통하라. 제6장 마음을 보라 중에서 종의 갓난 아기. 좁은 길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남이 먼저 지나가게 하고 좋은 음식은 조금 남겨 남에게도 맛보게 하라. 세상을 사는 가장 안락한 방법이다. 최근담.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남에게 마음을 베풀면 자신에게 몇 배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체득한 사람이다.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려가 있느냐의 여부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땅콩 회항 역시 배려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재벌의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배려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산 것은 시간이 흐르면 빛이 바래지만 배려로 받은 감동은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퇴계 이황은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대학자였다.
남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았다. 그가 나이 들어 증손자를 보았을 때의 일이다. 맞손자 안도가 한양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아들 창양을 얻은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증손자가 태어나자 태계는 우리 집에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다 라고 기뻐했다. 그런데 일이 터졌다. 증손자 창양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기 엄마가 또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젖이 끊어진 것이다. 아기에게 먹일 우유는 구경도 하기 힘든 시절이었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모유를 대용할 음식을 만들어 먹였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증손자는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다. 손자 며느리는 안동의 태계 본가에 유모를 구해달라고 급히 통지를 띄웠다. 마침 본가에는 얼마 전에 딸을 낳은 여종이 있었다. 집안 사람들은 그 아이를 떼어놓고 여종을 서울로 올려보내기로 했다. 뒤늦게 태계가 낌새를 알아채고는 어음이 꾸짖었다. 그는 손자 부부 앞으로 편지를 썼다. 종을 유모로 데려가자면 갓난 아기를 떼어놓고 가야 한다. 그러면 그 아기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 죽게 될 것이다. 내 자식을 살리려고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정은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학문을 한다는 육아의 채통으로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냐. 손자 내외는 마음이 절박했지만 태계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증손자 창양은 계속 밥물로 배고픔을 달래다가 겨울을 넘기고는 죽고 말았다. 태계는 아픈 마음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털어놓았을 뿐 가족들에게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은 종의 자식이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 똑같이 대접했다. 자기 핏줄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모의 상경을 막은 것은 남을 아끼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퇴계는 어릴 적부터 심성이 고운 아이였다. 손 위의 형이 어쩌다가 칼에 손이 베인 일이 있었다. 형의 손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본 동생 퇴계는 으앙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갔다. 우는 아이에게 형이 때렸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 왜 우느냐고 하자 퇴계가 말했다.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 울지는 않지만 피가 흐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흔히 유학자라고 하면 강직하고 완고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태계의 품행은 이런 선입견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언제나 자기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다. 배려는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이다. 자기 주장에 앞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맹인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자 행인들이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맹인은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라고 말했다. 배려는 맹인의 등불과도 같다. 등불을 들고 타인의 길을 비춰주면 나의 길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남의 앞길을 비춰주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 된다. 사람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가난한 모두가 맹인이다. 그 아득한 길을 배려의 등불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제7장 지성이면 감천 중에서 잠자리부터 정리하라.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을 옮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양 속담.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있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을 살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열심히 일을 했다. 시간이 나면 주인의 요강까지 깨끗이 닦아놓곤 했다. 그날도 머슴은 열심히 요강을 닦았다. 주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런 신실한 아이가 머슴 노릇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주인이 말했다. 너 학교 다녀라. 넌 요강을 닦으며 머슴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돈은 내가 대어줄 테니 지금부터 공부해라. 나중에 내게 고맙거든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해서 갚아. 청년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했다.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 그가 고당 조만식 선생이다.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오산학교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조만식 선생이 젊은이들에게 늘 해주는 덕담이 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사람이 되세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였다. 작은 일을 허투루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요강을 닦듯 성심성의를 다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일도 성취할 수 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함부로 하면 큰 일도 함부로 하게 된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미세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여겨야 한다. 큰 일은 갑자기 생겨나거나 주어지지 않는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사소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 지도자로 뽑힌 농구감독 존 우드는 사소한 일을 통해 우승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다. 우드니 VCLA 감독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새 유니폼과 운동화를 주문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기고 싶다면 제일 먼저 운동화 끈부터 잘 묶어라 라고 충고했다. 사소한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큰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호안의 진번 역시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가 이런 습관을 평생의 신조로 삼은 것은 유년 시절에 얻은 깨우침 덕분이다. 큰 뜻을 품은 소년 진번은 호원의 서재에서 공부에 열중했다. 부지런히 책을 읽느라 청소를 하지 못해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방 안은 늘 지저분했다. 어느 날 부친의 친구인 설근이 찾아왔다. 그의 방을 보고는 어째서 방을 깨끗이 해놓고 손님을 맞지 않느냐고 나무랐다. 그러자 진번이 대꾸했다. 사내 대장부가 천하를 휩쓸어야지 고작 방 청소 하나에 마음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설근이 크게 꾸짖었다. 자기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천하를 휩쓸기를 바라는가. 그 소리에 소년 진번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훗날 고위직에 오른 진번은 자기 주변의 작은 일부터 철저히 살피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나랏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성품으로 이름을 날렸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마다하는 작은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 하찮은 일이란 원래 없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하찮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다.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한다. 사소한 일에 기회가 있다. 사소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고 대청소를 하는 주부는 찬장을 한 칸씩 정리한다고 한다. 성실한 자세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제8장 통하라 중에서 들은 귀 천년, 말 한 입 사흘. 발 실수는 곧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 실수는 결코 만회할 수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 자기에게 취한 사람은 타인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없다. 남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침묵과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다수 사람들은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한다. 어떤 것도 침묵만큼 권위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번잡한 말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만월이 되면 굴조개는 입을 활짝 연다. 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돌이나 해초를 조개의 입속으로 던져 넣는다. 그러면 조개는 입을 닫을 수 없어 개한테 먹히게 된다. 입을 너무 크게 여는 사람은 이와 똑같은 운명을 맞는다. 입을 함부로 놀리면 횡액을 부른다. 물고기가 입을 잘못 놀려 미끼에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입을 잘못 다스리면 화를 당하지만 잘 간수하면 품격이 높아진다. 사람의 품격은 입에서 나온다. 입구자 3개가 모이면 품자가 된다. 그만큼 사람은 말씀쓰미가 중요하다. 중국 후한시대 손등은 은사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정치적 혼란을 피해 산에 토구를 짓고 살았다. 검은고를 잘 탔고 남을 원망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가 화를 내는지 보려고 아끼던 검은고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손등은 그걸 보고는 껄껄 웃었다. 어느 날 중림 7년의 한 사람인 해강이 그를 찾아왔다. 해강은 3년 동안 손등을 스승으로 모셨다. 제자가 여러 차례 가르침을 구했으나 스승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제자가 단념하고 산을 내려가려 하자 그제야 손등이 말했다. 요즘 같은 난세에는 함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되느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 혀를 잘못 눌리면 자기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리석은 자는 험한 말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남을 찍고 자기 자신을 찍게 된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고업을 사람이 저지르는 3가지 업 중에 하나로 꼽는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온갖 화는 입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즘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주 설화로 곤욕을 치르는 광경을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
옛사람들은 흥룡출호라는 경구로 자신의 입을 다스렸다. 흥룡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출호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키고 친구로 만들 수도 있으니 매사 신중하라는 것이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말과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해 감정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롱펠로는 함부로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고 했다.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오래도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말로 인한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한다. 칼은 외부의 신체에 상처를 주지만 말은 내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까닭이다. 탈무드에선 남을 헐뜯는 말은 살인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험담을 한 자, 그 험담을 들은 자,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은 귀 천년, 말한 입 사흘이란 말이 있다. 들은 것은 천년 동안 기억하지만 말한 입은 사흘도 못 가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글씨를 쓰듯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마음의 철판에 칼로 새기는 심정으로 듣는 경우가 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안 해도 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지키지 못할 말을 다반사로 한다. 직장인들은 모였다 하면 험담을 즐긴다. 심지어 험담한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버릇처럼 험담을 늘어놓는다. 오죽했으면 남의 험담처럼 맛있는 안주가 없다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험담은 인간관계를 해친다. 남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성숙한 사회인이라면 험담을 즐겨서는 안 된다. 남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은 자기 내면의 창고에 차곡차곡 제업으로 쌓이게 된다. 성공한 사람은 남을 험담할 시간이 없다. 당신도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험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남을 비방하려거든 차라리 입을 닫는 편이 좋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하고 그날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우고 아우성을 쳐도 못 들은 척 입을 닫았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조국을 해방시키는 일이 절실했지만 그는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택했다. 때론 침묵이 어떤 활동이나 말보다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침묵하라.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왕의 말을 하려거든 고운 말, 따뜻한 말을 하라. 따뜻한 한마디의 씨앗은 누군가의 마음 밭에 떨어져 위로와 용기의 싹을 틔울 것이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성공의 문을 연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